서사가 있는 것들을 골랐거든요. 네네네. 이제 서사가 있고 서정도 좀 잘 맞게 어우러진 이런 시들을 주로 골랐는데, 이 시를 자꾸 외우고 읽다 보면은 자신도 글을 쓸 때 그런 문체가 나오게 되거든요. 푹 젖어버리면은. 그 이제 저도 시인으로 등단을 안 했지만은 뭐 블로그나 SNS에 글을 쓰면은 시 같다 뭐 글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막 다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그 시의 그 분위기, 느낌 이런 것들이 문체에 나오나 봐요, 문장에. 그래서 제가 참 사람들이 시를 좀 더 가까이 하면은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되겠다. 그 다음에 특히 요즘은 마케팅을 하는데 뭐 상품 설명보다는 감성적인 이런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, 이 스토리텔링 하는 가장 그 기본에 시가 있다면은 시의 운율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간다면은 아주 품격 있는 막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겠구나. 네.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욕심으로 예. 이제 좀 시를 많이 사람들이 접하고 읽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죠. 그 아이템이 뭐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저는 이제 늘 이야기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. 예.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의 속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. 이야기의 속성이 이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이야기가 일어난 데를 찾아가 보고 싶어 하는 속성. 네. 요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이 시골에서 이제 뭐 이 SNS나 블로그, 유튜브를 활용해서 도시 사람들, 소비자들, 고객들이 이 호기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서 내보내기만 한다면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지금은 성공을 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, 스토리텔링. 그것도 이제 뭐 그냥 뻔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들. 이런 것들만 좀 하면은 굳이 도시에서 막 비싼 권리금 점포세 내고 사업할 필요 없이 오히려 막 저런 산속에 이색적으로 예.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. 전문적으로 이제 이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약간 바뀌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재미가 있어요. 이제 예전보다 다르게.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니까는 그 여기 나오는데 불이 나게 몸을 숨길 리도 없다. 함부로 달리지 않고 쓸데없이 흩뜨기지 않으며 한 땀 한 땀 제 페이스는 제가 알아서 깨매며 간다. 공연히 몸에 열을 올려 맹을 재촉할 이유란 없는 것이다. 울려가던 다른 밭쥐 기술로 한 번쯤 모래바람을 가를 수도 있지만 그저 참아내고 모른 척한다. 모래 위의 삶은 그저 긴 여행일 뿐 움푹 밭자국에 빗물이라도 고여들면 고맙고 가시 돋친 꽃이 만정 예쁘게 피어주면 큰 눈 한 번 끔뻑함으로 그뿐 낙타는 사막을 달리지 않는다. 먹을거리가 풍부한 조언은 오히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잡아먹히고 막 이런 구조지만은 사막은 잡아먹힐 것도 뭐 이래 없으니까 자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그 낙타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합니까? 근데도 사막에서 달릴 수는 없고 그 뭐 그 시에 나오는 좀 공연의 힘을 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. 오히려 그죠. 뛰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어찌 보면은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세상이 참 사막 같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풍족하지만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자족하면서 뭐 그냥 그 내 발자국 모래 발자국에 빗물 좀 고여들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런 의미의 그 자족이 주는 평안함, 자족이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뭐 평안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. 이 시대에
그 곡성 할머니들이 쓴 시 가운데 조남순 할머니의 밀떡이라는 시를 나는 이제 여기서 뭐 조남순. 가장 내 마음에 지금 요 조금 전에 읽은 시도 좋고 그 밀떡이라는 그 시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할머니가 이렇게 시에 이 진수를 배웠을까 할 정도로 그 70 넘어가 80 가까운 연세에 한글 배워가지고 뭐 그때 배운 시인데 이 할머니는 뭐 따로 이렇게 시를 배우신 게 아니시고 네, 예. 이제 한글 배우면서 문해반 뭐 예, 그런 예. 데 있으면서 70이 넘어서 이제 한글을 예. 깨우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이 동시집을 계속 읽어드렸대요. 그러면서 이제 시 쓰는 걸 자동적으로 이 할머니 습득하신 거, 체득하신 거 싶다 보니까 그런 상황 묻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 이제 밀떡을 만들어가 아버지 그 논에 일하는데 드리려고 가다 세참으로, 보니까 예. 가는데 원덩떡이 보고는 뭐 이리 칠해진 걸 보고 저 밀떡이 있겠구나 싶어서 좋은 거 3개를 가져가 푸는 기라요. 원덩떡이는 뭔데? 원덩떡이라고 이제 무슨 땡 하는 것처럼 뭐 대구댁 하는 것처럼 원덩떡이라고 원덩댁 가져가 푸는 기라.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술 못 자시는 우리 아버지 논에서 일하시는 뒤 하고 마친단 말이에요. 보통 같으면 막 괘씸했다, 미웠다, 울고 싶었다 할 낀데 요는 이제 술 못 자시는 우리 아버지 논에서 일하시는데 하고 이제 마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아이의 눈동자에 어렸을 그 눈물방울을 보는 거죠. 이제 시 읽기의 재미가 이제 이런 데서 참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감정을 다 숨겨버리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읽는 사람 눈에서 그 자기의 눈물을 보게 만드는가. 이 기존 시인들도 잘 못하는 일이거든요. 근데 70이 넘은 할머니가 시를 그 나이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낸 걸 보고 저는 참 할머니도 놀랍고 시를 가르친 관장님도 놀랍고 근데 결국은 시라는 게 이제 이런 참 그 한마디에서 어린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시 읽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금 전에 곡성 할머니들처럼 그때 우리 과기대에서 견학 프로그램으로 그 도서관을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제가 그 책을 2권 사와가지고 이 시집을 한 몇 개를 제가 집사람한테 읽어줬어요. 시를 읽어주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. 그래서 더 올리기 싫어가지고 읽다가 이제 몇 개 읽어주고 그만 마쳤는데 거기서 느낀 게 참 그 할머니들이 늦게 한글 배워가지고 이제 시까지 써내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지금 막 SNS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다들 내보내고 또 남 얘기를 듣잖아요.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 할머니들 심정으로 뭔가 좀 배워가지고 그게 시든 산문이든 좀 글쓰기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한 번 더 배운다면은 이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아니면 제품들도 재미있게 팔 수 있고 또 그 글을 매개로 해가지고 뭐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하고 좋은 친구도 맺을 수 있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.